안녕하세요, 슈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스타듀밸리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1년차 가을 영상입니다. 시작 전에 아래쪽에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바로 1회차로 들어가 볼게요. 가을 1회차, 계절이 변해서 작물이 다 시들어 있습니다. 낫으로 전부 베어주고 스프링클러도 재배치를 했어요. 밭에 물을 주고 절임통에 다시 작물을 절여 놓았습니다. 닭장에도 들러서 달걀을 줍고 건초도 채워 넣었고요. 외양간에도 건초를 채워줬습니다. 아직은 외양간이 비어 있어요. 저는 버섯이 자라는 동굴을 선택했어요. 버섯을 재배한 뒤에 따로 말려두었습니다. 호박 씨앗을 잔뜩 사고 번들용인 참마랑 가지, 효율이 좋다는 크랜베리까지 샀어요. 농장으로 돌아와서 빈 땅에 산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비료도 만들어 뿌렸습니다. 물까지 주니까 벌써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2일차입니다. 해바라기가 자라있어요. 해바라기는 여름, 가을에 자라는 작물이라서 여름에 미리 심어둔 게 지금 열린 것 같아요. 물도 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밀도 자라서 전부 낫으로 베었습니다. 마을로 나왔는데 루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게시판 공사를 했나봐요. 앞으로 이곳에서 스케일이 큰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나무 1000개를 모으는 미션을 선택해볼게요. 퀘스트가 뭐가 있나 훑어보는데 여름 때 했어야 할 멜론 퀘스트를 아직 못했네요. 보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바로 드미트리우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모자란 에너지는 목욕탕에 들러서 풀로 채우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나무를 모았어요. 1000개를 모으려면 부지런히 나무를 캐야 합니다. 3일차, 비가 옵니다. 마니가 아마란스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아마란스 씨앗을 사기 위해 상점에 왔는데 하필 오늘 휴무네요. 아쉬운 대로 마니의 목장에 왔어요. 젖소도 구매하고 이름은 초코로 지었습니다. 젖을 짜야 하니까 우유 들통도 미리 사뒀어요. 외양간에 상자 하나 넣고 우유 들통을 미리 넣어뒀습니다. 들고 다니기가 귀찮더라고요. 4일차, 여름 가을 작물인 옥수수가 자라있어서 수확을 하고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농장에 제작 아이템을 더 만들어서 보충해 두었어요. 술통에는 홉을 넣어두었어요. 오늘은 상점이 열려서 작물을 팔았습니다. 어제 못 샀던 아마란스 씨앗도 사고 바로 밭에 심으러 왔어요. 모았던 아이템을 가지고 가서 번들을 채워볼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하긴 귀찮아서 한꺼번에 가지고 왔더니 꽤 양이 많습니다. 보상으로 용광로도 얻었는데요. 갑자기 주니모들이 나오더니 보일러실을 깔끔하게 수리해줬습니다. 다른 방도 얼른 다 채우고 싶네요. 의지에 불타서 번들 아이템인 타이거 성어도 잡고 남은 시간에는 또 나무를 캤습니다. 잠을 자러 왔는데요. 밤에 또 주니모들이 큰일을 해줬어요. 광차를 수리해주더라고요. 5일차입니다. 오늘은 광산에 왔어요. 현재 105층인데 110층까지 찍었습니다. 우주장화를 보상으로 얻었어요. 농장으로 돌아와서 만들어진 페이레일을 수확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6일차, 가지를 수확한 뒤에 늘 하던 아침 루틴을 진행했어요. 아직 나무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며칠 지겨워서 방치했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나무만 깨야 합니다. 그렇게 어두워질 때까지 나무를 캐고 퀘스트를 성공했어요. 그리고 팸에게 페이레일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오늘 2개의 퀘스트를 성공해서 기분이 좋네요. 7일차, 어제 목재 퀘스트를 성공했다고 석조 보관함의 제작법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로빈씨. 게시판에 경품 티켓도 수령하러 왔습니다. 티켓은 바로 사용하러 왔는데 꽃씨앗 모음을 받았어요. 번들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 바닷가에 들러 개잡이 통발도 설치하고 강에서 낚시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잡을 수 있는 메기와 전어가 필요했는데 운이 좋게 둘 다 잡을 수 있었어요. 농장에서 아이템들을 더 챙겨서 마을 회관으로 왔는데요. 강 물고기는 전부 채워서 디럭스 미끼를 보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5000골드를 사용해서 궁극 꾸러미도 채우고 비료도 받았습니다. 아까 설치한 통발에 보상으로 받은 미끼를 채웠어요. 비가 오는 날 잡아야 할 물고기가 더 있어서 바다로 온 김에 낚시를 더 했습니다. 마침 필요했던 장어를 생각보다 금방 잡게 되어 얼른 농장으로 복귀했어요. 비료까지 뿌리면 7일차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8일차, 드미트리우스가 보낸 도미를 받고 바구니를 찾아달라는 라이너스의 부탁을 받았어요. 버스 정류장 옆에 길로 들어가니 바구니가 보여서 바로 주웠습니다. 목욕탕 옆을 서성이는 라이너스에게 바구니를 건네고 가는 길에 미스테리 박스도 파밍했어요. 그 김에 모아두었던 정동석들도 전부 깨러 왔습니다. 한꺼번에 정동석 깡을 하는데 깰 때마다 묘한 쾌감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요. 처음 얻은 광물은 전부 박물관에 기증하고 바닷가로 왔습니다. 설치한 통발에 뭐가 잡혀있길래 전부 회수하고 다시 미끼를 채웠어요. 구석에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미끼를 넣어두었습니다. 해산물은 팔고 미끼를 걸 수 있는 낚싯대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서 미스테리 박스에서 나온 가지를 심고 비료를 뿌렸어요. 어쩌다 보니 감당하기 힘들게 씨앗을 많이 심은 것 같네요. 9일차 블랙베리를 따면서 향한 곳은 비밀의 숲입니다. 단단한 나무가 진저섬을 열 때 필요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주기적으로 파밍하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는 블랙베리를 계속 채집했어요. 11차 많이 자란 적소가 모입니다. 우유는 치즈를 만들어 파는 게 더 이득이라서 바로 치즈 착재기를 돌렸습니다. 한 마리만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젖소 한 마리를 더 드리려고요. 이 아이의 이름은 딸기입니다. 오늘도 광산에 왔는데요. 110층에서 시작해서 115층까지 찍고 올라왔습니다. 11일차 은근 농작물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해바라기에 번들템인 참마와 가지, 마니의 부탁인 아마란스도 자랐습니다. 초반에는 번들 때문에 이것저것 심었더니 수확일이 엉망진창이네요. 아마란스는 바로 마니에게 가져다주고 퀘스트를 완료했어요. 피에르네 상점 뒤쪽에 일광욕실을 들렀는데 캐롤라인이 식물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호감도를 채워서 주는 이벤트 같아요. 함께 차를 마시고 언제든지 와도 좋다는 허락도 받았어요. 바다도 들러서 해산물을 줍고 통발의 해산물도 채집했습니다. 12일차 또 마니가 찾아와서 놀랐는데 이번엔 동굴당근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저랑 친해져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겠지만 너무 자주 부탁하니 살짝 귀찮기도 하네요. 편지는 캐롤라인이었습니다. 차나무 묘목의 제작법도 알려줬어요. 아래쪽에 작은 밭에도 허수아비를 놓고 매일 하는 농장 일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일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서 반복 노동을 최대한 빠르게 해주는 편이에요. 일이 끝나고 바로 동굴당근을 가져다 주러 왔는데요. 아무런 보상이 없네요. 집의 크기도 늘려볼게요. 공사는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산에 왔는데요. 120층이 가장 최하층인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끝까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120층 도착. 해골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의 용도를 찾으라는 미션도 새로 열렸네요. 13일차 로빈이 집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듬성듬성 열린 작물을 수확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있는 재료로 수액 채취기를 만들어 나무에도 달았습니다. 메이플 시럽이 필요하거든요. 광차로 가는 길에 에비게일이 있어서 선물을 줬더니 오늘이 생일이라네요. 잘 얻어 걸렸습니다. 오늘은 광산 20층대에 왔는데요. 여기에 구리광석이 많아서 파밍을 좀 하려고요. 몬스터 개요서라는 책을 얻었는데 따봉 표시가 뜨면 이미 배운 책이라 서적상에 교환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배워버렸어요. 14일차 호박이 열렸습니다. 크고 동글동글해서 그런가 쑥쑥 수확하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은별과 일반 호박만 팔고 씨앗은 조금만 구매했습니다. 가방을 늘리기 위한 빅픽처였죠. 스프링클러 근처에 씨앗을 전부 심고 번들을 채우러 왔습니다. 양봉장, 저링통, 개자비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 김에 조금 더 만들어서 바다에 설치하러 왔습니다. 미끼도 채워넣었어요. 15일차 집이 넓어졌네요. 침대는 문 근처에 놓고 장식품들은 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도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버섯을 채집하고 이번에는 철광석이 많은 40층을 왔어요. 철광석 44개까지 모은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6일차 오늘도 엄청나게 열린 옥수수. 옥수수는 여름에 심어서 가을까지 뽕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옥수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야생 자두를 줍고 마을에 나왔는데 품평의 날입니다. 일단 저는 별방울을 사는 것이 목표라서 스타토큰 2000개까지 모아볼 건데요. 몸풀기로 스캔 게임을 해서 소량의 스타토큰을 벌고 낚시로 또 스타토큰을 벌었어요. 그런데 베팅하는 룰렛을 돌렸다가 게임으로 번 토큰을 전부 탕진하고 다시 낚시로 본전을 찾았습니다. 다신 베팅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스타토큰 2000개를 모아 별방울을 구매하고 농가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루이스의 보라색 팬티를 중앙에 전시해줬어요. 일단 루이스에게 말을 걸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입막은 비용으로 750 토큰을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스타 토큰 적당히 모아둘 걸 그랬네요. 오늘 안 쓰면 아쉬우니 희귀한 허수아비를 구매했어요. 17일차 정동석강을 하러 왔습니다. 한동안 광산을 열심히 돌았더니 꽤 쌓여 있어요. 기부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박물관에 기부하고요. 보상도 따로 받았습니다. 어제 주운 자두로 바로 번들을 채웠습니다. 가을 씨앗을 또 보상으로 받았어요. 호박은 열리기까지 13일이 걸리니까 일단 보관하고 가을 씨앗 모드는 새로 땅을 파서 심었어요. 18일차 비가 오는 날 아빠가 돌을 보냈네요. 아빠? 오늘도 자란 작물을 수확해서 바로 팔았어요. 번들을 채워야 해서 처음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마키롤도 만들어야 하는데 쌀이 필요하네요. 당당하게 보라색 팬티를 루이스에게 전달하니 루이스가 당황해합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 비 오는 날 자정
강에서만 잡을 수 있는 월알가 필요해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곧 기절할 것 같은데 너무 안 나와서 당황했어요. 아슬아슬한 시간에 월알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19일차 기절해서 의료비로 1000골드가 청구됐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얼른 작물로 손실을 채워야겠습니다. 열심히 딴 작물을 팔고 뒤늦게 편지를 확인했는데 캐롤라인이 호박을 가져다 달라고 하네요. 일단 수락하고 닭을 2마리 구매하러 왔어요. 이름은 간장 그리고 된장. 서적상에게 왔는데요. 책을 한번 사보고 싶어요. 제일 끌리는 건 바람의 길인데 솔직히 비싸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큰마음 먹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막 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빨라진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캐롤라인에게 호박을 주고 퀘스트를 바로 끝냈어요. 21차. 오늘도 많이 자란 옥수수들, 아래에 있는 장미도 많이 자라서 수확을 했습니다. 번들을 채우러 왔는데요. 빛반지를 얻었어요. 밤에도 밝아서 좋습니다. 농장 아래로 내려왔는데 셰인이 호수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데 말하는 게 중2병 같으면서도 공감이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끝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온 김에 비밀의 숲에 와서 단단한 나무를 캤어요. 21회차 포미를 강철로 업그레이드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광산 쪽으로 올라갔는데 에비게일이 플룻을 불고 있어요. 여기서 뭐하냐고 물어보니 또 우울해 보이는 대답이 들려오는데요. 아무튼 에비게일과는 같이 음악을 연주하며 기분을 환기시켰습니다. 닭장이 작은 것 같아서 업그레이드 주문을 하고 모험가 길드로 왔어요. 무기가 많아져서 안 쓰는 것들은 팔려고요. 그런데 무지성으로 팔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칼 중에 가장 좋은 흑요도를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22일차 대형 퀘스트를 받았는데요. 유령에게서 나오는 심령체를 얻어야 합니다. 유령은 50층에서 79층 사이로 나온다고 하니 일단 60층으로 가졌어요. 유령이 나올 때마다 죽였는데 심령체는 안 나오더라고요. 파밍하기 어렵다고 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광산에 와야겠습니다. 23일차 닭장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편지가 왔네요. 부화기도 따로 설치해줬다고 해요. 바로 닭장으로 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 달걀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대장간으로 와서 강철 호미를 수거했어요. 쓰레기통도 구리로 업그레이드 맡겼어요. 광산에 출석해서 유령을 찾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얼마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24일차 또 자라난 옥수수를 수확하고 아래에 따로 심어두었던 가을 채집품들도 전부 수확했어요. 채집도 중간중간 하고 비밀의 숲으로 왔어요. 저녁에는 광석을 구우면서 농장에 필요한 제작템들을 더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수확을 많이 했더니 농사 레벨이 10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인을 선택했어요. 25일차 마키로를 만들기 위해 상점에 들러 쌀을 샀습니다. 나온 김에 목공소도 들러서 외양간을 좀 더 크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집에서 이벤트 일을 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달력도 구매했습니다. 달력을 벽에 걸어놓고 마키로를 만들러 왔어요. 오늘도 시작된 심령체 찾기. 이번에는 유령을 많이 만났는데요. 심령체는 아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옷을 주워서 새 옷으로 바꿔 입어보았어요. 26일차 금요일에만 온다는 돼지 마차에 들렀습니다. 늘 파는 품목이 바뀌는데 마침 살구를 팔고 있네요. 과일이 번들을 채울 때 꼭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려워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내려온 김에 오리도 2마리 들였어요. 이름은 참기름과 들기름. 그리고 비밀의 숲에 들러서 또 단단한 나무를 채집했어요. 해바라기를 들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대부분 좋아하긴 하는데 반응이 각양각색인 게 웃깁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광산에 왔는데요. 오늘도 심령체는 없겠지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자고 내일 마법사를 찾아가 볼게요. 27회차 일어나 보니 아기 오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심령체를 주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왔는데요. 일단 호감 도장을 먼저 하고 심령체도 건네줬어요. 돈을 꽤 많이 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밤에 전야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낚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각 잡고 진득하게 낚시를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되어 마을로 나왔는데요. 상점을 확인했는데 거의 장식품들이라서 따로 사고 싶은 건 없더라고요. 전야제의 꽃 위로찾기 장소로 왔는데요. 사실 여기는 너무 많이 플레이해봐서 이미 길을 외웠습니다. 매년 바뀐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빠르게 길을 통과해 볼게요. 위로 끝에 황금 호박을 얻고
황금호박은 농장에 오자마자 배송상자에 넣었어요. 28일차 가을의 마지막 날, 어제 퀘스트를 완료한 보답으로 오벨리스크 제작법을 받았습니다. 외양간에 왔는데 그새 공사가 끝난 건지 완전 넓어졌네요. 이번에는 염소를 데려올게요. 바나나로 이름을 정했어요. 대형 퀘를 완료하니까 경품 티켓을 주길래 바로 받고 이장님 집으로 왔습니다. 미스테리 박스를 보상으로 얻었네요. 대장간에 와서 맡겼던 구리 쓰레기통을 회수했습니다. 들른 김에 상자깡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 공세를 했어요.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이벤트들이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모든 친구들의 호감도를 올리는 게 저의 소소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저녁에는 술집에 와서 주니모 카트를 해봤어요. 늘 계절의 막날에는 게임을 하러 오는 것 같은데 주니모 카트는 스테이지 1도 깨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튜디오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가져와서 정말 죄송한데요.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져올 생각입니다.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